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홍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함께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강추위로 인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철 과일인 오렌지와 귤 등은 앞으로 가격 상승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영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75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과일, 채소 농장의 4분의 3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일부 야채와 과일은 한동안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로부터 들여오는 야채, 과일 비중이 높은 시카고에서도 농작물 가격이 수일 내 크게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 think if the prices are high, if we want to eat some fruit, we still have to buy it. That's my concern. Even a little higher, but this price is still pretty lower than somewhere else. 캘리포니아산이 주종을 이루는 오렌지와 레몬, 귤 등은 갑작스런 기온 급강하로 인해 70% 이상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4일간 계속된 혹한으로 피해 액수도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전국 슈퍼마켓에서 개당 50센트에 팔리고 있는 오렌지 가격은 앞으로 1달러가 인상된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농작물은 마켓에서 아예 구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가격으로 계속 저렴한 값으로 공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제철 과일은 물론 상추, 배추 등 야채 가격도 2배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가게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파종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강추위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는 늦으면 오는 4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안기현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가 미주 4개의 공간을 비롯해 15개 해외 공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외 공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시카고 총영사관은 종합평가지수 79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81점의 태국 대사관과 80점을 획득한 LA 총영사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6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감사는 부서별 해당 업무를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본 예절과 상담 품질, 상담 진행 능력 등 3개의 분야를 기준으로 8개 세부 사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민원 전화 연결에 어려움이 지적됐고 LA 총영사관은 모호한 답변이, 뉴욕 총영사관은 불친절과 전문성 결여가 각각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시카고시가 오헤어 공항을 통한 국제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카고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미국 내 최종 올림픽 후보지가 선정되는 2009년 4월까지 오헤어 공항의 계단과 천장, 벽, 창문 등의 대형 올림픽 이미지가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이용 승객이 많은 공항 중 하나인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수백만의 해외 여행자들에게 시카고 올림픽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오헤어 공항을 올림픽 유치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는 이번 계획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는 오는 2009년 10월 최종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쿡카운티 토드 스트로저 의장이 어제 2007년도 보건국 예산을 3억 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처음 제안한 5억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머지 2억 달러의 예산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3억 달러로 낮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국은 16개의 커뮤니티 병원을 닫고 3개의 공립병원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6,200만 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쿡카운티 토마스 클레이저 재무 담당관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도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병원과 클리닉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해고하거나 장기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국 측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가장 환자가 없는 클리닉이 먼저 폐업될 것이며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초래할 것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연대 측은 위원회의 최종 투표 전까지 보다 구체적인 삭감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아시안 휴먼 서비스 센터가 주관하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행사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자는 예상 인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히 저조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간 주민은 20명 남짓. 백신 부족의 우려와는 달리 50개 이상의 백신이 남았습니다. 관계자들은 홍보 부족과 함께 간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8만 명의 청소년 등 전국 125만 명이 감염자로 집계됐고 매년 5천 명 이상이 B형 간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10명 중 1명이 보균자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특히 18살 이하의 청소년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입니다. This is really good for the uninsured people because we do this for free, and I believe normally insurance does not cover this particular vaccine. Actually, I don't think insurance cover any vaccine, and it's usually about $75 to $100 in a lower price clinic, and if they have to pay for it, doctor's fees, it could run up to about $400, and we're doing this for free.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 감염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사 바늘이나 잦은 성행위 등을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접종만으로도 감염을 막을 수 있으며 예방주사는 나이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을 두고 3번에 걸쳐 맞아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종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예방접종은 비용의 절감을 떠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감염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저기서 듣는 소리 듣고 이래서 아무래도 감염 예방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 자식에게도 좀 안 좋겠나. 매년 각종 예방접종 행사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선입견이 참가율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커뮤니티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정부 그랜트의 확대를 가져오고 결국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시카고의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브로드웨이인 시카고 프로그램이 고용 창출 효과도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란도 연구팀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웨이인 시카고 프로그램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약 8,000개의 직업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드웨이인 시카고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 공연뿐 아니라 관광, 호텔, 레스토랑 산업을 활성화시켜 시카고의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시카고의 극장가가 매년 평균 관객 15만을 동원하며 창출한 경제적 이익이 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운타운에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공연 문화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로드웨이인 시카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시카고 다운타운의 시빅센터와 시카고 시어터 등 5개 극장에서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고용 관련 비리를 감사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새로운 전자고용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고용 시스템은 모든 지원서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하는 것으로 장부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고용 비리를 단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전자고용 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주 정부직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권 2기에 들어선 현 블라고예비치 행정부의 고용 시스템은 정부직 선출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는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정부직 선출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의혹을 남긴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고용 시스템을 통해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만 초점을 두고 개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 관할 모든 기관들은 앞으로 전자고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이 큰 리얼 아이디 법을 폐기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법안은 제임스 센센브레너 전 하원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법안으로 각 주정부가 운전면허를 신규 또는 갱신 발급할 때 반드시 합법 이민 신분을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폐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데니얼 아카카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스누누 상원의원은 리얼 아이디 법안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법이 시행되려면 5년 동안 전국에 총 110억 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4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주 정부들도 내년 5월 법안이 발표되면 예산 문제뿐 아니라 복잡한 절차로 DMV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해 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법안 폐기안이 상원에 상정될 것과 관련해 리얼 아이디 법안을 주도해온 공화당 하원들은 법안 폐기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주말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문화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LA에서는 한인 2세 자녀들의 솜씨를 뽐내는 동요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해맑은 꼬마 성악가들의 제잘스러운 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중국 창작동요제에서 수상한 중창단 어린이들의 공연입니다. 동요음악회는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주말 미주 한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관객들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 노래를 따라 부르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100년의 이민 역사를 축하하는 자리에는 미주 한인 여성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독 여성 합창단이 초록바다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포근한 옛 향수를 느끼게 했습니다. 2세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꾸미는 무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은 서툴러도 노래에 담긴 순수성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결국은 우리가 한국의 문화 뿌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보존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건데, 이렇게 어린 동요단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런 아주 뿌리 있는 의미 있는 문화 공헌을 해준 것이 참 감사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하게 열린 동요음악회. 2세 어린이들에겐 새로운 한국 문화를, 1세 한인들에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동심의 세계를 감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 원로 목사회가 신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원로 목사회는 미랄교회 문장선 원로 목사에 가입을 알리고 다음 달 열릴 원례회를 안내했습니다. 모임을 진행한 홍수화 목사는 시카고에 은퇴한 목사들이 많다며 교계와 동포들을 위한 매달 특별 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은퇴 목사들과 사모들의 모임인 원로 목사회는 현재 35명의 목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래회마다 특강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코올리션 시카고 지부 AACC가 개최하는 올해 설 잔치에서 강영국 한인회 이사장이 공로상, 베링턴 고교 이영진 군이 모범 청소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AACC는 매년 시카고 각 아시안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설 잔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커뮤니티가 행사를 주관하며 행사는 오는 3월 3일 로즈몬트 하얏트 레전시 오헤어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지난 10일 주 헌법 개정에 따라 인종이나 성별을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히스패닉이나 흑인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률을 사실상 낮추는 걸림돌로 알려져 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올 가을 미시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시간 대학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종 기준이 아니더라도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감안한 새로운 입학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내린 눈으로 시카고 지역 일부 도로들에 얼음이 얼면서 하이웨이 위를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6일 오전에는 90번 하이웨이에서 달리던 차들이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그늘진 곳 등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을 통과할 때 충분히 속도를 낮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올라 매매 기준율 93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7.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6.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0.6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3.3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5.44포인트 소폭 내려 12,577.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36포인트 하락해 2479.4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8포인트 떨어져 1430.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며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0대 중반에 머무르는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기록했으나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10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8도에 그쳤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며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8일 목요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가 예보됐습니다. 19일 금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20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7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